안녕하세요. 스쿠스쿠 민스쿠입니다. 지금 다홍이가 옆에서 고롱고롱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 왜 갑자기 엄마 옆에서 고롱고롱 하고 있니? 응? 오늘은 오랜만에 스킨케어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테스트해보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진짜 다양한 것 같은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는 피부 상황별로 쓰는 제품들이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트러블이 나고 이후에 자국이 남았을 때, 혹은 피부 뭐 푸석해졌을 때 다양한데요. 그때그때마다 쓰는 제품들이 이제는 조금 나뉘기 시작해서 제가 상황별로 썼던 제품들, 공병을 봤던 좀 최애템들만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 첫 번째는 제가 피부 케어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상 하는 각질 케어입니다. 주로 저녁에 쓰는 토너는 각질 케어 성분이 있는 토너를 선호해요. 제가 피부 타입이 건성인데 좁쌀 여드름이 진짜 오돌토돌하게 요철처럼 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가 지성이거나 유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건조해서 각질 탈락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 피지가 각질층을 뚫고 나오지 못해서 생기는 요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좁쌀이 많기 때문에 각질 케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각질 케어 성분하면 아하, 바하가 대표적인데 요거 말고 요즘에 좀 더 순한 파하 성분이 나왔잖아요. 이 파하가 저한테 특히 잘 맞아서 파하 성분이 든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주로 쓰는 건 이렇게 두 가지예요. 각질 패드는 이니스프리 트루케어 PHA 토너 패드를 좋아하는데요. 이 토너 패드는 사실 PH 성분이 들어있는 각질 토너류들이 나오기 전에 썼던 제품이에요. 그때는 토너들보다는 PHA 패드들이 조금 나오던 시기였는데 이 PHA 토너 패드들 중에서는 이게 좀 순하고 잘 맞아서 제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예 제가 대량으로 구매를 해놨던 제품이어가지고 계속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게 패드 자체에 액이 충분하게 많이 머금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액이 많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딱 저는 피부 닦아내는 용도 정도로는 만족스러워서 저한테는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은 얼굴 전체용보다는 립 발색 찍을 때 립 각질이랑 컬러 닦아내는 용도로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자극이 적은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각질 패드 쓰고 싶은데 피부가 예민해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께 추천을 할게요. 예전 영상에는 좀 많이 등장했는데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질 제거 토너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 아이소이 파하 퍼스트 토너예요. 제가 아하, 바하, 파하, 자연유래 각질 제거 성분 막 이런 거 들어있는 토너를 많이 써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순하고 자극이 적었던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제품이 이 아이소이 파하 퍼스트 토너예요. 사실 각질 제거 패드가 더 간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패드는 좀 금방 사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제가 토너팩 하는 걸 좋아하는데 패드는 토너팩 하면 진짜 너무 빨리 닳는 느낌이어가지고 팩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좀 아까워. 그래서 좀 팍팍 솜에 적셔가지고 팩까지 할 수 있는 토너류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하나 바하보다 훨씬 더 순한 파하 성분이기 때문에 토너팩을 해도 부담이 적어서 괜찮아요. 근데 제일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이 아이소이 온라인 전용 제품이라서 올리브영에선 만나볼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죠? 그래도 확실히 꾸준히 쓰다 보면은 각질 때문에 요철 자꾸 올라오는 게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전용용으로 쓰고 있어요. 거의 각질 케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성 피부, 지성 피부 할 거 없이 정말 가끔씩 어찌저찌 할 수 없는 각질 대폭발 시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런 제품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물리적인 각질 제거를 해줍니다. 이 제품도 오랜만에 보시죠?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 젤입니다. 정말 각질이 너무 심할 때만 코 옆이나 이마처럼 각질이 좀 많은 부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자극이 적은 고마주 타입의 각질 제거제는 많기는 한데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아요. 다른 제품을 써보려다가도 세수를 하고 물기를 닦아내고 다시 각질 제거하고 씻고 다시 물기 닦아내는 이 한 단계 늘어난 게 너무 귀찮아서 단계를 하나 정도 줄일 수 있는 이 제품으로 자꾸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피부가 정말 자극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각질 제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습으로 각질을 눌러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혹은 피부염이 갑자기 올라와서 회복되는 단계에서 올라오는 각질들은 절대로 물리적으로 벗겨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저 역시도 이 필링 젤을 주기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한 번씩 진짜 각질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할 때만 쓰기 때문에 이거 하나 사놓고 진짜 오랫동안 썼어요. 요거 예전에 한번 추천했을 때 주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주기는 정말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주일에 2번 쓰라는 말도 있고 뭐 일주일에 1번 쓰라는 말도 있고 다양한데요. 저는 자주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쓰기보다는 평소에는 뭐 각질 제거 성분이 있는 토너라던가 아니면 보습으로 각질을 눌러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케어를 해주고 진짜 한 번씩만 쓰는 걸 추천을 할게요. 이게 너무 각질 제거를 자주 해줘도 이게 피부가 거기에 또 맞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각질이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주 하진 마시고 한 번씩 해주세요. 두 번째는 피부 열감, 트러블 진정 케어 제품입니다. 짜라란! 이건 너무 자주 말해서 더 말하기도 민망해요. 이건 스킵하도록 할게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이랑 앰플 궁금하신 분들은 I 버튼 눌러서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공병템들 소개하는 자리인데 얘네들이 안 나오면 좀 섭할 것 같아서 괜히 끼워 넣어 봤습니다. 세 번째는 메이크업이 잘 먹는 토너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부가 특히 푸석하고 메이크업이 안 먹을 것 같은 날 있잖아요. 뭘 발라도 뱉어낼 것 같은 그런 날에 쓰면 좋은 제품이에요.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예요. 점성이 있는 콧물 스킨 제형인데 되게 보습감이 있는 토너 제형이에요. 화장솜에 묻혀서 닦듯이 써도 되는데 저는 피부에 바로 발라서 그냥 첩첩첩첩 흡수시켜줬을 때 이 토너 특유의 쫀쫀함이 가장 잘 느껴졌어요. 요거는 한 번 사용만 해도 무슨 칠스킨법 한 것처럼 진짜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토너 타입이에요. 얘는 제가 아랑이가 마켓을 했을 때 처음 알았던 제품인데 마켓하기 전부터 아랑이가 이거 진짜 쓰면 너무 좋다고 화장 잘 먹는다고 계속 저한테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써보게 된 제품이었는데 아랑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장을 잘 먹는 스킨케어들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호로로록 이렇게 영업을 당했죠. 그래서 써봤는데 결과는 진짜 메이크업 잘 먹어요. 뭔가 오늘 화장 잘 안 되겠다 하는 날에 이걸 바르면 피부의 컨디션을 확 올려주는 느낌이에요. 마무리감이 좀 쫀쫀 끈끈하게 남기는 한데 이게 오히려 화장을 딱 잡아줘서 잘 먹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장미향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향료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비추를 하고요. 저는 이 제품 말고 또 요즘에 이 넘버즈인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결광 토너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눈에 띄길래 이거 써보고 있어요. 네 번째는 트러블 대파티 이후의 수습을 위한 아이템입니다. 아시겠지만 트러블이 한 차례 폭풍처럼 지나가고 나면 다 수습되지 않은 트러블과 함께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럴 때 쓰는 제품이 바로 아이소이 잡티 세럼 2입니다. 올리브영에 가면 항상 눈에 띄는 베스트셀러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오랫동안 쓴 제품이거든요. 워터리한 오일감이 살짝 느껴지는 산뜻한 세럼 제형이에요.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으로 피부에 쏙쏙 흡수되는 타입이라서 저는 아낌없이 2번씩 발라주곤 합니다. 이 아이소이 잡티 세럼 2 안에 들어있는 불가리안 로즈 오일 성분이 화장품 성분들 중에서 가장 비싼 성분이라서 액체 다이아몬드라고 불려요. 이게 사용을 해보시면은 장미향이 되게 풍부하게 나는데 이 향을 향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향료가 아니라 불가리안 로즈 오일 그 자체의 향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비싼 냄새예요. 이게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 가격에 판매되는 게 감사할 정도의 제품이에요. 그 정도로 좋은 성분인데 불가리안 로즈 오일이랑 미백 성분인 알부틴이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빠른 화이트닝을 도와줘서 흔적 케어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알부틴이 미백 성분들 중에서 가장 비싼 성분이에요. 정말 비싸고 좋은 것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TMI.
플러스로 제가 좋아하는 병풀, 어성초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트러블 난 후에 아직 예민해서 울긋불긋한 그런 고민성 피부를 케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소이는 아무래도 성분에 자신 있는 브랜드라서 그런지 이 브랜드 얘기만 하다 보면은 성분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세대가 새롭게 처방이 되면서 화이트닝 시너지도 높아지면서 동시에 피부 자체 방어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트러블 대파티 이후에 수습 플러스 흔적 관리를 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잡티 세럼에 기대하는 본질은 미백 기능일 텐데요. 이 기능도 탁월하고 동시에 진정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잡티 세럼들 중에서 제일 독보적인 것 같고 저도 계속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벌써 6번째예요. 수분 폭탄 촉촉 크림이에요. 기존에는 제가 계속 보습 크림을 많이 사용했어요. 요거는 남편도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병을 많이 봤는데 닥터즈 필라그린 베리어 크림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너무 이것만 쓰기도 했고 계속 이것만 보여드려서 새로운 크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본 게 요거 코스알엑스 하이드리움 모이스처 파워 일리치드 크림입니다. 요거는 새벽 박스 구매했을 때 구성품으로 들어있어서 써본 크림인데요. 코스알엑스가 스킨케어 제품이 되게 괜찮아요. 프로폴리스 라인도 괜찮았고 최근에 나온 시카 라인도 괜찮고요. AC 라인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코스알엑스에서 나온 크림 통틀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형이었습니다. 수분 크림의 질감인데 조금 더 도톰하게 발리고 쫀쫀한 제형이에요. 마무리감이 매끈하게 피부를 덮어주는 영양감 있는 수분 크림입니다. 그냥 수분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분감이 느껴지면서 쫀쫀한 제형이라서 저 같은 악건성 피부가 사용했을 때 되게 좋아요. 저는 에센스나 세럼 단계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뜻한 수분감이 많은 제형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림 단계에서 유분감이 없다 보면은 속건조가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크림에서 좀 유분기가 있고 영양감이 있어서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이 딱 그런 제형이라서 마음이 들었던지라 건성 피부가 아닌 복합성이나 지성 피부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단지형 제품을 오랜만에 공병을 보고 있어서 아주 뿌듯합니다. 7번째는 귀차니즘 급속 구제템이에요. 이것도 제가 지인에게 영업을 당한 제품인데 제 주변에 장업계에서 일하는 지인분들이 진짜 많고요. 그분들이 정말 많은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세요.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앰플인 마스크. 요거는 수면팩 개념의 제품이에요. 단시간에 집중 피부 부스팅을 위한 제품인데 밤에 바르고 주무시면 되는 수면팩입니다. 되게 젤 타입으로 산뜻해 보이는 컬러감인데 바르면 꽤 탱글한 제형이고요. 수면팩인 만큼 피부 위를 도톰한 젤 타입이 감싸주듯이 발려요. 이게 흡수가 빠르지는 않아서 느긋하게 간단한 마사지 하면서 발라줍니다. 시중에 수면팩 이거저거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수면팩을 쓰면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제품 자체가 저한테 잘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인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저도 써보게 됐는데 이거 쓰면은 트러블 올라올랑 말랑 할 때 다음날 아침에 그게 쏙 들어가요. 이게 시카페어 라인이라서 그런가? 되게 그런 트러블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마르지도 않고 결도 좀 괜찮아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통 다 쓴 지 좀 오래됐었는데 제가 까먹고 지내다가 이번에 올리브영 지나가면서 새롭게 구매해온 제품이라서 2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잠 많이 못 자면 피부 상태가 말이 아니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바르면은 6시간의 숙면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팩 하기 귀찮은데 잠 많이 못 자서 피부가 좀 아주 말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 급속 구제템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리뷰 보니까 이거 아침 저녁 크림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려면은 제형 자체가 좀 흡수도 더디고 도톰하다 보니까 소량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8번째 메이크업 순삭 클렌징 오일입니다. 제가 사실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만 썼었는데 대체품을 찾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제품들을 유목했어요. 진짜 이것저것 써봤는데 아예 안 맞는 제품들은 몇 번 써보고 그냥 버렸어요. 진짜 눈 너무 시리고 눈 앞이 뿌얘지는 제품들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공병을 본 제품들은 이 바비브라운 클렌징 오일이랑 벨라몬스터 클렌징 오일이었는데 얘네들도 그렇게 썩 완전 100% 마음에 드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난 클렌징 오일이 진짜 최고입니다.
공병템이지만 사실 공병을 본 건 이 샘플 뿐이에요. 샘플 쓰고 본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넘버즈인 말끔 순삭 클렌징 오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넘버즈인 제품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쓰고 있는데 클렌징 오일은 제가 워낙에 불신이 좀 가득한 품목이어가지고 그냥 뭐 써보기는 하자 하고 써봤는데 웬걸? 이거 진짜 괜찮아요. 나 진짜 진심이야. 다른 클렌징 오일처럼 펌핑해서 롤링해서 메이크업을 녹여주는 제품이에요. 일단 사용감이 너무 꾸덕하지 않아서 롤링하기 편하고요. 눈화장, 마스카라가 정말 잘 지워집니다. 동시에 눈도 뿌얘지지 않고 시립지도 않아요. 물 묻혀서 한 번 더 유화작용하면서 지워내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용감이 산뜻하게 느껴져요. 이게 물로 닦아내면서도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적고 좀 빠르게 닦이는 느낌이어서 산뜻한 사용감이 큰 클렌징 오일이었어요. 저는 귀차니즘이 심해서 메이크업 지우는 걸 너무너무 귀찮아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 리무버로 지우는 이 단계도 너무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모든 메이크업이 마스카라까지 싹 다 지워져야 돼요. 제가 에스쁘아 마스카라 되게 잘 쓰고 있잖아요. 이게 클렌징이 진짜 안 되거든요. 뭐 페리페라 마스카라도 그렇고 에뛰드 컬픽스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마스카라들이 다 클렌징이 극악인데 그 마스카라들을 다 깔끔하게 녹여내줍니다.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최고 추천. 메이크업 지우는 거 진짜 너무 추천해요. 공병을 본 건 샘플뿐이지만 벌써 1+1 하고 있길래 제가 아예 2개씩이나 쟁여놓은 제품이어서 이렇게 추천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을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은 스킨케어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공병을 보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공병을 보는 제품들은 진짜 잘 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모아뒀던 공병들을 다 버려가지고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공병 보는 제품들 있으면은 차곡차곡 모아둬서 이렇게 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저의 긴 수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저녁에 보신다면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하루도 힘내세요. 안녕.